형님들, 숨만 쉬어도 근손실 오시는 거 아십니까?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수인데요. 그런데 이 프로틴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을까요? 형님들이 믿었던 단백질의 배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다이어트와 근성장 꿀팁 들어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단백질 근육 키울 때 너무너무 중요하죠. 각종 논문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육뿐만이 아닙니다. 탈모인들에게는 모발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 뼈 튼튼, 인대 튼튼, 손톱 튼튼 각종 부분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에도 관여하고 성장에도 관여하고 해독에도 관여하고 낄끼 빠빠를 할 줄 모르는 놈이 바로 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헬창들은 좋은 프로틴을 찾아 배회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국내 프로틴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프로틴을 먹으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제일 궁금한 사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가? 안타깝게도 단백질은 다다익선이 안 됩니다. 다음 논문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 끼의 단백질 30g을 먹었을 때와 한 끼의 단백질 90g을 먹었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비교해본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단백질 30g을 먹으면 안 먹었을 때와 비교해서 근육 단백질 합성이 약 50% 증가하지만 단백질 90g을 먹으면 단백질 30g 먹은 것과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미노산 흡수 수송체 때문에 한 끼로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고 필요 이상으로 흡수된 단백질은 간에서 요소로 변환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단백질의 이면이 점점 드러납니다. 우리 몸으로 과하게 들어온 단백질들은 몸에서 이용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잉여의 단백질들은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간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과하게 먹으면 안 되고, 간과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도 장기간 동안 단백질을 과하게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가섭취를 금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 즉 보통의 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지방이 들어있을 확률이 큽니다. 지방은 건강에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에는 보통 건강에 나쁜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을 확률이 큽니다. 포화지방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혈관이 막힐 수 있으니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장기간 먹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황제 다이어트가 유행했다가 금방 나가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부자들만 걸린다는 병, 통풍 들어보셨나요? 역사적으로 통풍은 부유한 사람들만 걸리는 희한한 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기, 해산물, 맥주와 같이 과거에는 먹기 힘들었던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통풍이 무시무시한 점은 아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치질은 갖다 대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이 통풍은 왜 걸리게 되는지 이제는 다 밝혀졌습니다. 고기, 해산물, 알코올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다량 들어가 있는데요. 이 퓨린이 통풍을 일으키는 범인입니다. 퓨린은 단백질과는 관계없는 핵산의 구성 성분입니다만 고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으려다가 퓨린을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 지금까지 단백질의 이면을 들여다봤는데요. 아니 약돌이 선생,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단백질을 적당량 먹으면 좋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르면 단백질 1일 권장 섭취량은 55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양은 삼겹살 220g을 먹으면 충족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한 끼에 흡수될 수 있는 단백질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끼에 약 20g 정도로 쪼개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숨쉬기운동 전문가들의 적당량일 뿐이라서 리얼 헬창들은 단백질을 체중 1kg당 최대 2g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70kg의 남성은 최대 140g까지 복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한 끼에 해결하지 않고 나눠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근데 단백질 먹다가 동부 오면 어떡해? 퓨린이 적은 단백질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퓨린이 적은 식품은 김계란, 그 중에서도 흰자 부분, 두부와 같은 콩 제품, 그리고 요거트 같은 저지방 유제품, 어류 중에서 등 푸른 생선 빼고 회고, 가자미 같은 흰살 생선 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육류는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닭가슴살은 육류 중에서도 퓨린 함량이 낮은 음식에 속합니다. 역시 닭가슴살 최고! 또 단백질을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로 나눌 수 있죠.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퓨린 함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합성의 가장 중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적어서 근육을 키울 때는 동물성 단백질이 유리합니다. 동식물성 단백질 각각 장단점이 있어 섭취 비율을 1:1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후부터는 정말 숨만 쉬어도 근손실이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1일 권장량인 55g 이상을 먹는 게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1kg당 1g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65세 이상이 되시면 1kg당 1.2g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님들, 마지막으로 근육 성장과 다이어트에 대한 꿀팁 3가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 합니다. 이제 매주 찾아오셔서 건강 정보를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밥을 꼭 먹어야 합니다.
체지방률 감소시킨다고 운동만 하고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도 섭취해줘야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을 분비시켜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하지 않으면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고갈되어 몸이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마치면 단백질을 30g 섭취하시고 탄수화물 60에서 90g 정도를 같이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크레아틴과 고함량 비타민 B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여유가 되면 오메가3도 같이 드세요. 헬린이들도 크레아틴은 많이 하실 겁니다. 크레아틴은 운동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근육 회복을 지원해줍니다. 크레아틴을 고를 때는 연구가 많이 된 모노하이드레이트 형태를 추천합니다. 비맥스 같은 고함량 비타민 B 영양제에는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많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D, 마그네슘, 칼슘 등은 에너지 생성, 근육의 수축 이완 기능, 근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는 낮지만 근육 회복 과정에 발생되는 염증을 감소시켜 근육 회복을 촉진시켜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